오늘은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측과 조카죠. 이 박철환 전 상무간에 지금 격돌이 세 번째로 붙게 되는데 주총 현장은 배창학 기자 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분석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총 현장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 중구 시그니처 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주총은 현재 주주 입장 과정에서 지연돼 이제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촌과 조카인 박찬구 회장 측과 박철환 전 상무 측의 세 번째 표대결이 예정된 만큼 이곳 현장에서는 긴장감을 넘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표대결의 핵심 안건은 자사주 소각입니다.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박철환 측은 자사주 전량 소각을 주문하며 주총 결의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3년 안에 자사주 절반을 소각하겠다고 발표하며 응수했습니다. 지분율 차이는 5% 정도로 당초 박빙 승부가 예상됐지만 9%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어젯밤 늦게 회사 측을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3차 조카인환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회사 측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두 번과 달리 이번에는 차 파트너스라는 대리인이 등장해서 경영권 분쟁보다 주주환원 강화 차원의 주주 제안하고 있어서 주총 현장에서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현장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홍선 대표와 함께 자세한 분석해보겠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업단의 이슈라기보다는 이러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의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총에서 앞서 들어본 것처럼 핵심은 행동주의 펀드 차 파트너스와의 이 자사주 소각을 놓고 벌이는 표대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 선제적으로 지금 자사주를 18% 들고 있습니다. 18%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9%를 소각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측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 자기 주식은 50%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이사 후보도 회사 측 안이 제가 볼 때는 가결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 앞서서 삼성물산, 다올투자증권 쪽에서도 봤듯이 대부분 지금 주장을 하는데 부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환원 정책 확대와 관련된 움직임이 결국에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무는 걸까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금호석유의 사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사주 18%에서 9%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총, 현대차 주총, 그다음에 고려아인 주총도 다 가봤었는데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이제 보면은 주주와의 대화 시간을 포함해서 주총 시간이 3시간 정도 충분하게 주주와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행동주의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행동주의 펀드라기보다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많이 화답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기업 설명회 같아요. 이번에 보면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던 거는 엔비디아 CEO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칩을 테스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주와의 대화 시간이 2시간 정도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개인 주주의 개인 주주의 바램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충분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 올라갔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 넘어서 정부 정책의 밸류업,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의 이런 여러 가지 투명성 요구, 그다음에 이런 거에 맞물려서 충분하게 지금 현재 이런 개인 주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주의 펀드와는 별개로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기업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기업들 많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선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카의 난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는데 사실 화학업종 업황은 아직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본업단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화학적 업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금호석유의 주가 전망이라든지 투자 전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 자체는 좀 감익이 됐습니다. 감익이 됐는데 그래도 순이익 같은 경우는 4천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이익이 4천억 규모를 낼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화학회사 중에 금호석유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BEP 수준에 머물고 있는 NCC 크래커를 들고 있는데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합성 고무에서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1등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떨어졌지만 당기 수익이 이렇게 4,500억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인식이 조금 낮은 것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금호석유가 옛날에 보면은 합성 고무를 범용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고부가 합성 고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용 타이어라든지 이런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조금은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팩트인데 제가 흔히들 보면은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하고 비교를 하는데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같은 경우가 금호석유보다도 좀 순이익 같은 경우가 한 2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인데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쪽은 시가총액이 25조 원이고 지금 이제 금호석유는 4조 원 정도로 굉장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금호석유가 계속 아까 그림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받고 있는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고 두 번째는 흔히 보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로 하는 PSR로 보고 있는데 오늘 S&P가 2.75고 그다음 미국 다우케미칼이 1배고 웨스트레이크가 1.75배 내지 1.6배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합성고무 1등으로서 고부가 제품으로 가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면 굉장히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낮기 때문에 기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오픈된 설명들이 많이 주어진다면 주가는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면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